안녕하세요, 뇌피셜TV입니다. 오늘은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뇌피셜 해보겠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10명 중에 3명이 취업이 된다고 할 때 각 개인들이 왜 3명 안에 들지 못했는지를 미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왜 10명 중에 5명이나 6명이 아니라 3명밖에 취직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취업을 할 수 있는가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겠죠. 하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그 대상은 취업이에요. 도대체 취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 시대의 일반적인 취업의 의미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죠. 조직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오고 그 돈 중 일부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기업의 경우 취업의 원론적인 문제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못 가져올 사람을 뽑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근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회사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를 제시하기는 막막한 일이에요. 농경시대의 경우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투자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공장의 경우 노동자를 몇 명 투여하면 몇 개의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죠. 즉 예전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지 더 쉽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투입한 노동량과 생산량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어요. 광고를 만드는데 5명이서 기획하는 것보다 10명이서 기획하면 더 좋은 광고가 나올까요? 미래 투자 산업을 결정하는데 1명보다는 10명이서 결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농사를 5명이서 짓는 것보다 10명이서 지으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장을 1명이 아니라 1000명이서 돌리면 더 많은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 시대는 더 효율성 좋은 농기계와 공정에 참여하는 기계들이 그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시대지만요. 결국 중요한 점은 이 시대에 큰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의 경우에는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특별한 한 명이라도 두세 명분의 일을 하는데 그쳤지만 요즘은 특별한 한 명이 회사에 10명, 100명 정도의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기업이 찾는 핵심 인재는 평범한 10명보다는 핵심적인 한 명이에요. 특출한 능력을 갖춰서 미래 유망 투자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 한 명이나 무엇이 잘 먹히는 광고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한 명이요. 그렇게 기업이 요즘 창의성 거리는 거죠. 불행히도 나머지 평범한 인원은 사실 누가 되어도 상관없는 부속품 취급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부속품들은 자꾸 기계와 컴퓨터 등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큰 돈을 벌 능력을 가진 특별한 소수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보조해줄 부속품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취업이 안 되는 거시적인 이유 같아요. 평범한 능력들은 기계에 의해서 쉽게 대체되기에 평범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거죠.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경쟁들은 부속품이 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특출난 하나가 되기 위한 걸까요? 아마 특출난 하나가 되기 위한 경쟁이겠죠. 다만 예전에는 특출난 3명과 평범한 7명이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점점 특출난 2명과
평범한 8, 특출난 1명과 평범한 9이 있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원하는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모두가 원하는 자리에 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증가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위치한 것 아닐까요? 임금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지만 시장은 냉혹하죠. 우리 모두 소비자가 될 때 동네 마트보다는 이마트를 선호하고 애매한 국산 영화보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더 선호하고 K리그 중계보다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선호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산 영화의 관객이 50만이고 어벤져스의 관객이 1000만이라고 그에 맞춰 어벤져스에 20배 많은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의 시청자 수가 10배 많다고 축구 선수가 110명 뛰는 건 아니죠. 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연봉을 10배 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현상이 예체능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특별한 능력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기에는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10명 중 3명이나 2명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명 중 하나는 노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영역 같아요. 취업이라는 것도 이제 점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취업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참 잔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땅이 없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노력을 투자할 무언가를 갖지 못하는 거죠. 농사를 잘 짓는 뛰어난 사람들이 예전 기준으로 혼자 10명분, 100명분의 농사를 지어서 10배, 100배의 소득을 얻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투자할 땅조차 못 얻는 거죠. 그런데 가장 분한 건 이게 착취나 억압을 넘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100명분의 땅을 갖는 게 시장의 기준으로 효율적인 게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 100명에게 한 명분씩 땅을 빌려주는 것보다 잘난 한 명에게 100명분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생산량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즉 평범한 사람은 이제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어요. 무슨 수탈이나 강악한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난 인간들에게 생산성을 포기하고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빼앗아갔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빼앗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많은 산업들이 마치 평범한 사람 몇십 명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매력있는 스타 한 명의 가치가 큰 연예계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평범함이 지닌 가치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취업이 안 되고 또 가치가 점점 깎여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서글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점에 더 할 말이 없네요. 이상 뇌피셜입니다.